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시장을 알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최근 시장은 외국인 매수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6개월 동안 누적 코스피 순 매수가 13조 원을 돌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이 계속 안 떨어지는 게 좀 의아하다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본격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신용잔고 추이인데 지금 약 18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코스피 3,300 당시에 25조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신용잔고가 급증을 했다면 최근 증시의 상승이 조금 더 부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신용잔고가 증가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18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증시 고점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도 결국에는 매수를 했으면 팔아야겠죠. 그렇다면 개인들이 증시에 마구 달려들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자, 개인들이 언제쯤 다시 적극적으로 신용을 늘리면서 들어올 것인가? 그것은 이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9만 전자 간다, 코스피 다시 3천 간다,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기 시작했을 때 개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점 추격 매수에 나서기 시작할 때가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용 잔고도 안정적이고 외국인 매수, 환율 부분도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주봉입니다. 저는 일봉은 그냥 일반 차트로 보는데 주봉은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목산인이 일목균형표를 개발을 할 때도 일봉보다는 주봉에 더 어울린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개별 종목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대형주나 이런 지수에는 오히려 잘 맞는다라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봐온 바에 의하면 주봉상으로 지수를 판단을 할 때 훨씬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후행 스팬인데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상향 돌파를 한 상태고, 여기서 그쵸? 하락하던 기준선이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 이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던 전환선이 드디어 기준선 위로 상향 돌파를 했죠. 상향 돌파를 했고, 이게 음운입니다. 음운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양운을 그리면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끝에 보시면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기 시작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입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캔들 자체도 지금 구름대 상단을 완전히 상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 개인 신용 잔고, 그리고 최근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굳이 데이 트레이딩에 한계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매수하고 홀딩하고 오버나잇도 가능하다. 지금은 물리면서 매수를 해도 아직은 괜찮은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이번 상승 파동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봉상으로도 완벽하게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강한 저항대들, 이런 저항대들, 매물대들 하나하나 다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2641포인트인데 그 위로 매물대는 이제 라운드 피겨인 2700 그리고 2750입니다. 2750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매물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2750을 돌파하면 사실 그 다음 저항대는 2900까지 된다고 봐야 될 텐데, 이번 상승 파동이 바로 간다기보다는 또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 간다고 가정을 해서 본다면 올 7월에서 8월 정도에 목표 지수가 한 2750, 크면은 2750을 살짝 오버돼서 한 2700 후반대 정도까지가 이번 상승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근거는 있습니다. 고점을 2800 이하로 보고 있는 근거는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4차례입니다. 1994년부터 95년도까지 300bp를 올렸고,
이때 당시에 멕시코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고 97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죠. 그래서 아시아죠. 97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도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뒤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425bp를 올렸는데 1년, 2년 있다가 리먼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가 왔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쵸? 3년 동안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했던 것들을 걷어가면서 225bp 인상을 했고, 이게 현재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3년 현재 6월까지 500bp를 인상을 했고, 뭐 실버게이트니 SVB니 미국 은행이 파산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에 따른 본격적인 파급 효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올 하반기에서 내년까지입니다. 분명히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역사적으로 1년 내지는 3년 안에 큰 위기가 왔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이다 뭐다 좀 분쟁이 많은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고 이제 추후에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 중국이 그것을 방해하는 작전을 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사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야 이제 인플레는 다 잡혔고 침체 걱정되니까 기준금리 이제 내리기 시작할 거야 라고 시작될 때가 다시 이 저점까지도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 역사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 이후에 내리기 시작할 때 한두 달은 급격한 하락이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자면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맞다.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 이번 상승이 2800 언저리까지 슈팅이 나온다면 올 가을부터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 하반기에 정말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하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주식을 팔고 주식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시나리오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하락이 실제로 나온다면 그 하락 이후에 25년도부터는 다시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 결국에는 25년도에는 정말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상승을 짧게 즐기시고 24년은 조금 조심하시고 25년을 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런 시장 전망의 틀을 알고 있어야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타로만 임할지, 아니면 오버나잇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시장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에서 올려드린 대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급등 후 눌리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되는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 눌렸다가 급등하는 이런 초입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두기보다는 거래대금이 최소한 500억, 1000억 이상 나와주고 거래량도 많이 나와주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